안녕하세요. 두발로 병원 이강입니다. 오늘 참 날씨가 추워요. 저희 다들 진짜 뭐 날씨가 너무 추우면 여기저기 다 아프지 않으십니까? 저도 거의 뭐 1년 내내 저희 집 같은 이제 아파트인데 보통 집에서 막 옷을 막 껴입거나 그런 적이 잘 없는데 사실 어제는 밤에 너무 추워갖고 이제 막 옷도 껴입고 이렇게 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뭔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이 기압골 자체 영향 때문인지 몸도 뭔가가 이제 으시시하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고 뭔가 기분도 좀 그렇고 합니다. 한동안 또 막 미세먼지에 그게 춥지 않았어서 또 겨울이 맞는가 싶다가도 또 오늘 아침 돼서는 또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옷차림이 다들 좀 두껍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또 너무 움츠러져 있으면 사실은 또 한편 또 더 여기저기 아프신 부분이 더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꼭 시간 내서 그렇게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걸 많이 해주셔야지 또 다른 병을 좀 키우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이제 오늘 제 주제는 이제 후방 충돌 주군이라는 거예요. 후방 충돌 주군. 뭐 말이 조금 어렵죠? 후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뒤를, 이제 전방 후방에서 후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목의 뒤쪽을 얘기하는 거고, 충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부딪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모형을 보게 되면, 발 보면 이제 발목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발쪽 이걸 앞쪽, 그리고 뒤꿈치적으로 뒤쪽이라 할 적에 이 뒤쪽이 충돌되는 병을 갖고 우리가 발목의 후방 충돌 주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도대체 그럼 후방 추도 증후군을 갖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까치발 동작이라 그러죠. 까치발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발을 이렇게 확 내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점프하는 확 이렇게 까치발 동작을 했을 적에 그때 발목 뒤쪽이 아픈 것을 갖고 우리가 이제 후방 충돌 주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목 까치발 쪽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게 발목 뒤쪽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이지 가운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 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발을 잡고 이렇게 까치발 동작을 하게 되면 그 조그만 그 뼈 조각 자체가 주위에 있는 살들하고 조직들하고 이렇게 마찰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붓고 하면서 통증 유발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떤 문 사이에 어떤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갖고 그게 딱 찡겨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든지 뭔가 이제 딱 맞물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후방 충돌 중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을 이제 보면 이게 실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정상적으로는 발이 보게 되면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여기에 보면 여기 뼈를 갖고 우리가 삼각골이라 그래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영어로 오스트리고넘 그러면서 이제 삼각형 모양의 뼈라고 해서 삼각골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삼각형은 딱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삼각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B라고 하는 X의 사진을 보게 되면 이건 이제 까치발 동작의 사진인 거죠. 보게 되면 이 정강이 뼈, 우리 경골은 정강이 뼈랑 이 뒤쪽의 뒤꿈치 뼈가 종골인데 이게 꽉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뼈 조각이랑 주위의 살들이 이렇게 서로 찡기는 거죠. 찡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통증 유발하는 건데 이게 뭐 잇따라 이 뼈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 이 삼각골이라고 하는 이 빨간색 동이 뼈가 보게 되면 이제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혹은 이게 조금 떨어져 있진 않더라도 그냥 붙어서 길게 우리 꼭 무슨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이렇게 나와서 자라나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길게 자라나와 있다가 어떻게 보면 발목을 삐끗한다든지 하면서 그게 떨어져 나가고는 이제 조각처럼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이게 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아시면 될 텐데 이게 평소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이게 자꾸 여러 번 동작을 결국 다른 동작이 아니라 결국에는 까치발 동작이죠. 그럼 까치발 동작을 언제 보통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점프죠. 점프를 보통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통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이제 소위 유발이 되면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다양한 불편감을 주는 걸 갖고 우리가 이제 후방 충돌 주근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분이 과연 이런 동작을 많이 하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엔 까치발을 많이 하는 동작을 하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발레를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아이돌 연습생도 되게 많아요. 점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생한테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뮤지컬 배우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렇게 점프 많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이제 축구 선수라든지 뭐 배드민턴을 많이 한다든지 이제 하여튼 이런 이제 점프를 하여튼 많이 하시는, 이제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한테 이제 발목의 어떤 그런 후방 쪽에 어떤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경우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계단을 내려가려면 또 어떻게 돼요? 계단을 하나로 내려가려면 뭐 그 난간을 붙잡든 잡든 상관없이 발이 휙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뭐 운동의 목적으로 아니면 뭐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많이 하신다는 분이라든지, 혹은 뭐 직업적으로 이제 아니면 출퇴근길 자체가 계단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런 계단을 내려가는 게 많이 하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자꾸 이제 찡길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좀 굽이 있는 신발이 많으신 분, 예를 들어서 뭐 하이힐을 신다든지, 그래서 항상 그럼 하이힐 신기면 발은 계속 이렇게 처져 있게 됐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있게 되면 결국에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사실 힐을 신다든지 계단 내려가는 거는 사실 발을 전공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꼭 내리막길은 가지 말라는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내리막길 내지 이제 이런 이제 굽이 있는 신발은 사실 발 건강에 있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저는 꼭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이거는 평생 안 해야 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후방 충돌 주군이 이제 일단은 이제 의심이 된다. 오늘도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나도 후방 충돌 주군이 아닐까?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사실 이게 조금 발목의 뒤쪽이 아프다라고 해서 다 후방 충돌 주군은 아니에요. 이제 몇 가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발목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갖고 있는 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죠. 아킬레스건. 우리가 뒤꿈치를 쭉 들려고 하면, 이 소위 이제 까치발 동작을 하려고 하면 이 종아리부터 시작해 갖고는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뒤꿈치 딱 붙어 갖고 이게 발을 쭉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발목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사실 대표적인 거는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아킬레스 건염도 감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좀 그 단순 후방 충돌 주근하고도 비슷하긴 한 건데, 이제 장무지 굴곡 건염이라 그래서 장무지 굴곡 어렵죠. 뭐냐면 엄지발가락을, 이 엄지발가락 있죠? 이 엄지발가락을 이제 구부려주는 근육이 있어요. 이 엄지발가락 근육이 쭉 구부리려고 하면 이게 쭉 해서 이제 발바닥으로 해갖고는 이 발목 뒤쪽으로 해서 근육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게 딱 뒤로 지나가는데, 그 장부지 구간, 그 힘줄에 염증이 생겼을 적에도 이제 이런 이제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 세 개가 되게 위치도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뭐 발이 무슨 발 사이즈가 커봤자 보통 우리나라 평균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60 정도 될까? 260에서 75 사이가 될 거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작으신 분들은 220, 30부터 한 4, 50 사이일 텐데, 어쨌든 이 작은 공간에서 이제 발목이라고 하면 얼마나 진짜 우리 주먹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그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거를 사실은, 근데 여기 아킬레스건도 있고 장부지구건도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삼각골도 있고, 이 조그마한 여러 가지 조직들이 다 있는데 이걸 사실 감별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내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감별하고 볼 거냐? 오늘 이제 방송을 봤으니까 일단 아킬레스 건염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우리가 누구나 아킬레스 건염이 뭔지는 알아요. 누구든지 딱 보면 이제 바로 피부 밑에 뒤에 있는 발목에 딱 그런 딱딱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면 좀 깊은 쪽 통증보다 그 피부 바로 이제 딱 그 안쪽으로 해서 그 겉에 부분, 소위 종아리부터 해갖고 뒤꿈치 사이 그 겉에 부분 아킬레스 힘줄 만져봤을 때 거기에 누르면 아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장부지 골격근염은 이제 어떻게 감별하냐면, 이제 엄지발가락을 막 움직여 보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구부려 보면서 거기가 이제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후방 충돌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으로 우리의 후방 충돌 징후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posture impingement sign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손으로 발을 잡고 이렇게 쭉 부딪혀 보는 거죠. 꽝꽝 부딪혀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다 싶으면 그때 돼서는
혹시 후방 충돌 증후군이 아닌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조직들이 딱 있어 갖고 간편하게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 조그만 발목 뒤쪽에 뭐 이렇게 많아 싶은데 이렇게 하여튼 간편하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실제 발목 뒤쪽이 아파서 이게 후방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이제 연구 보고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발목 뒤쪽이 아프다라고 해서 후방 충돌 증후군이다 그러면 어른들도 많이 걸리지만 또 생각보다 이런 이제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평균 만 13세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중학교 1, 2학년, 이제 한참 성장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보통 뭐 입시 체육을 한다든지 입시 무용, 혹시 뭐 아니면 이제 그런 뭐 아이돌 연습생, 댄스 연습생 같은 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아파오게끔 되는데 그 실제 이거를 갖고 딱 후방 충돌 주근이라고 해서 그 진단을 받는 데까지 대략 한 1.5년, 그게 19개월인가를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이제 고생만 하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의 이제 여기서 그 통계를 보니까 실제 후방 충돌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병원에서 다른 의사 선생님께 이게 초기에 이제 다른 병으로 진단을 이제 오인해서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오시는 경우가 71%다 하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사실은 처음부터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단이 조금 어렵다 보니 이게 다른 병으로 진단을 이제 받고 치료를 하다가 안 나와서 결국에는 돌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른 진단해 주신 선생님들이 그러면 그게 꼭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도 논문을 보게 되면 뭐 previous providers 그 전에 봤던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냐면 소아과 의사 선생님,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의학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재활의학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뭐 물리치료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통증 클리닉 의사 선생님들 다양한 그런 이제 분들께 치료를 받았었는데 그럼 뭘로 보통 진단이 되느냐 해서 봤더니 이제 보통은 그냥 뭐 시브스 디자 거기 종골골단염이라고 해서요. 뒤꿈치뼈에 이제 그런 소위 그 성장판에 염증 생기는 그런 분들. 그게 사실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흔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발목이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제일 흔한 게 이제 종골골단염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했었었는데 이 뒤꿈치뼈 성장판에 염증 생긴 경우 이걸로 진단이 되게 많이 됐었었고 이외에도 뭐 다른 힘줄의 어떤 병변이라든지 아킬레스 건염이라든지 심지어 발목 염좌 뭐 신경의 문제까지도 진단을 받고 그냥 단순하게 뭐 디컨디션 앵클 그래갖고 그냥 발목 자체가 그냥 영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안 나아서 돌아서 결국에는 이제 발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께 이제 딱 진단을 딱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결국에는 한 1년 반이나 늦춰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후방 충돌 증후군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딱 이거 발목 뒤가 아프다라고 했을 적에 후방 충돌 증후군을 먼저 뚝 떠올리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발을 전공한 전문의가 아닌 이상은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방 충돌 증후 딱 진단이 됐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무슨 치료라고 하면 병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하나는 이제 보존적 치료, 흔히 우리가 비수술 치료죠. 하나, 그 두 번째는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디가 뚝 부러지거나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이걸 놔뒀을 적에 나중에 뭐 악성 암이 될 수 있다든지 혹은 더 큰 병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뭐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정형외과 의사, 외과 의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술 얘기를 꺼내지는 않고 우선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결국에는 점프, 저 까치발 동작을 과하게 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일단 그 활동 자체를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이거든요. 이제 활동량을 좀 줄여야겠죠. 소위 까치발 하는 상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켜보고 그래갖고도 안 나았고 나면 이제 약도 먹어보고 소염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진통소염제라고 해서 의사들이 처방을 해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진통수염제를 단순 진통제랑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 진통제 개념으로 볼 적에는 우리 흔히 한 이제 우리 아스토아미노펜 계열, 흔히 타이레놀이라고 그러죠. 이런 계통의 약들이 사실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왜 그럼 그 약을 안 주고 다른 약을 주느냐? 사실은 소염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브루펜 계통이라죠. 이부프루펜 계통을 얘기하는 건데 시중에 뭐 개보린, 뭐 브루펜, 뭐 아니면 뭐 에드빌 그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처방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적에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병원을 좀 다니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은 어차피 뭐 진통제인데 뭐 그때뿐이지 하는데 사실은 그때뿐이지가 아니라 그 약을 처방하는 데 이유가 있고 그 약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염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진통소염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진통제 효과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일단 몇 번 먹잖아요. 그러면 일단 안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들 아이고 약 오래 먹기 그러니까 그냥 뭐 한 세 번 먹었는데 이제 덜 아프니까 이제 안 먹어야지 하신다고요. 실제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약 먹으면 괜히 속도 쓰리고 뭐 이런저런 나중에 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약을 참 복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뭐 아킬레스건염, 장부지 구곡건염,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후방 충돌 증후군 등 이런 소위 염증성 병변들은요. 이게 진통제로서 약을 처방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게끔 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약을 몇 번 먹어서 아픈 건 좋아질지언정 실제 그 염증 자체가 가라앉은 건 아니거든요. 염증이 가라앉으려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뭐 짧게는 뭐 한 1, 2주, 길게는 뭐 한두 달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처방할 적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을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게 순수하게 진통제로 처방했던 거라면 사실 그냥 타이레놀 드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약을 길게 처방해 주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확실히 염증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약을 길게 처방을 했던 것을 충분히 복용했음에도 만약 그러면 또 낫지 않는다. 그럼 그때 대해서는 뭐 물리치료 같은 걸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주사치료 고려해 보시는데 주사치료는 어떤 게 있냐면 똑같이 소염제를 이제 쓰는 건데 먹는 약은 어떻게 보면 약을 드시게 되면 그게 이제 피를 통해 갖고 내가 이제 아픈 그 발목까지 그게 약발이 전달이 돼야 되는 그 개념인 거고 이게 주사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병변 자체에다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사 치료 자체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아프잖아요. 그거 심리적으로 뭔가 찌른다는 것도 싫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염증도 잘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주사 치료는 우선은 먹약 충분히 손을 드셔보시고 또 안 나오면 그때 돼서 제가 보통은 이제 주사 치료를 해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염증 증상이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이제 좀 이제 스트레칭을 해갖고 다시 굳은 것을 좀 풀어주다라고 꼭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후방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생기냐 다시 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까치발하는 동작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리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나의 생활 습관이 예를 들어서 무용하는 사람이 계속 무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뭐 축구를 난 사회인 축구로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 너무 좋아한다. 아니면 난 계속 춤을 춰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소 때도 내가 뭐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고 해야 돼. 그런 소위 똑같은 그런 패턴의 어떤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초반에 아마 그 저 비수 치료를 해보고도 좀 좋아졌다가 이게 자꾸 재발이 돼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만약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소위 여러 번 재발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다른 방법이 없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수술이 뭐 되게 복잡하고 어렵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원인이 되는 그 뼈, 삼각골이라고 하는 아까 그 뼈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 삼각뼈를 딱 떼내는 게 끝이고 떼내고 나서 염증 부분을 좀 청소하는 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수술 그러면 되게 겁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뭐 수술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메스. 그러면서 절개를 쫙 해갖고 피가 확 올라오고. 근데 사실은 이런 특히 정형외과 영역에서 어떤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뭐 수술들도 물론 많긴 많지만
이런 작은 그런 염증성 병변에 대한 치료는 이렇게 수술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요즘에는 워낙 그런 관절 내시경, 이제 관절경이라고 얘기하고 뭐 내시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크게 절개를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후방충돌 증후군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으세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무용하시는 분 아니면 댄스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이제 그 아드님이셨는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할 때마다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축구를 다시 잘하고 싶어 갖고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내시경으로 이제 자꾸만 이제 절개를 해서 내시경 넣을 수 있는 만큼만 구멍을 뚫어요. 내시경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기계 들어가고 그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카메라 들어가고 그 기계 들어가고는 그 뼈 조각 떼내고 그다음 그 청소를 해주고 나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마취 때문에 입원은 보통 1박 2일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보통 이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자세히 뒤게끔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일상생활만 살짝 다니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부어요. 붓기 때문에 또 한동안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보통 조심조심 다니면 회복이 생각보다 몇 주 안에 금방 잘 또 문제 없이 또 잘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수술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17세 여자입니다. 17세 여자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인데 이제 화살표를 이제 오른쪽 발에다가 이제 화살표 그어놨어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발목 뒤쪽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오른쪽에는 보게 되면 이렇게 뼈조각이 딱 보이죠. 이게 바로 그 이제 그 삼각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있었던 걸 수도 있고 이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이제 그걸 점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떨어져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뭐 딱 감별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확실히 오른쪽으로 이제 뼈조각이 딱 보이는 거고 딱 진찰했을 적에 이제 우리 그 후방 충돌 징후로 해서 이제 딱 이게 발을 이렇게 까치발한 자세를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아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왔었었고요. 그래서 딱 CT 찍은 거 보게 되면 이게 딱 뼈가 보이죠. 그럼 자세히 보면 어때요? 여기가 뭔가 거칠거칠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있던 게 뚝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아 뭔가가 자꾸 과하게 여기가 쌓여갖고 뼈가 떨어져 나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엑스레이라든 CT 같은 경우 뼈만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속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려면 결국에는 MRI 찍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MRI 소견인데 이게 보니까 이제 MRI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염증이 심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단순하게 뼈만 딱 보여준 게 뼈 주위 하얗게 보이죠. 이게 소위 이제 액체 같은 성분이 많아졌고 염증 병변이 시큰하다는 걸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주위에 그 발목 뒤쪽에 우리 장무지 구간 힘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힘줄도 보니까 그 주위에도 이렇게 자극받아고 염증이 이렇게 쭉 있는 걸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이제 각도로 단면을 잘라서 봤던 건데 요게 그 힘줄이고 그 뼈 조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얗게 이게 다 염증인 거죠. 염증이 있어갖고 그럼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갖고는 보통 이제 발목 뒤쪽에 구멍을 뚫어갖고 하나 카메라 들어가고 하나 기계 들어갑니다. 기계 들어가갖고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수술하는 이제 장면인데 여기 보면 빨간색 화살 요게 이제 그 뼈 조각이에요. 워낙에 이제 내시경을 볼 적에는 워낙 확대해서 보니까 되게 큰 것처럼 보이죠. 요게 뼈 조각인 거고 막 지저분하잖아요. 몸속이 이게 다 지저분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이제 염증성 병변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 뭔가 기계를 넣어갖고 뼈 조각을 제가 지금 딱 찝은 거죠. 찝어갖고 이거를 이제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뜯어낸 후에 그 주위 조직들을 이렇게 꼭 지공 청소기 같은 청소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다 다듬어 줍니다. 다듬어 주고 다듬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콜라겐을 쓸 수도 있고요. 뭐 줄기세포를 쓸 수도 있고 빨리 재생이 돼야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발레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좀 줄기세포를 쭉 같이 이제 뿌려줘갖고 이제 빨리 재생이 되게끔 했던 겁니다. 저기 이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면 확실히 이게 빨간색 요 뼈 쪽 있던 게 제 머리 위에 보이는 여기 어때요? 이제 사라졌죠?
딱 사라진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뼈 조각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MRI 보게 되면 이게 요게 그 장무지 구건하고 힘줄이 수술 전에는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보였던 게 수술하고 나니까 어떻게 동그랗게 깨끗이 보이죠. 엄청 깨끗이 이제 청소된 것을 이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단순하게 또 아무리 수술이 간단하다 그래도 수술이 끝이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술로 끝나는 거는 사실 20년 전 얘기죠. 20년 이제 요즘은 사실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활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빠른 일상생활로의 어떤 복귀인 겁니다. 즉 내가 원래 무용을 하던 사람이다, 춤을 추는 사람이다, 뭐 배드민턴, 축구를 하던 사람이면 다시 그 활동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기능적 문제를 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다시 또 그 병이 생기지 않게끔 뭐 같은 수술 부위가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반대편이 또 생긴 경우가 꽤 많이 오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리는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오른쪽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수술하는 게 하고 나서 수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초반에는 이제 재활의 프로토콜 자체가 뭐 한 2주까지는 이제 그냥 물리 치료 정도 받고 좀 보다가 보통 이제 2주가 넘어가고 나면 이제 보통 씨밥 뽑고 이제부터 한 달 사이까지는 뭐 토 요가, 발가락 요가, 발가락을 좀 많이 움직여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이제 근력 강화를 하게끔 하는 건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주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이제 그래서 뭐 댄스 스페시픽 부분이고 점점 이제 춤 같은 경우에서는 춤 동작을 자꾸 시작하라는 거죠. 4주부터는 춤을 시작하는 거고 대략 한 6주차, 그러니까 한 달 열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면서 점점 원래 하던 이제 소위 뭐 춤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을 시작하다가 이렇게 6주차 한 달 열흘째부터 시작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는 결국에는 대략 한 두 달 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는 거의 훨씬 더 적극적인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주게끔 하는 게 어떤 치료의 하나의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게끔 하는데 그럼 실제 아까 전에 그 수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발레를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무중력 트레드밀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이제 그런 트레드밀 소위 이제 그 러닝머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몸을 띄워갖고 내 체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예 뭐 내 체중에 뭐 50%만 뜨게끔 할 수 있고 뭐 30%만 뜨게끔 이렇게 해서 그걸 조절해 갖고 거기서 점프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그런 무용 동작을 빨리 시키게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무용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쉬는 것 자체가 그 감을 잃어버리거든요. 운동해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뭐 이제 뭐 하루를 쉬면 누가 알고 뭐 둘을 쉬면 누가 알고 뭐 셋을 쉬면 모두가 다 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루하루 쉬는 게 엄청 큽니다. 그래서 대략 그런 이제 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기능적인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실력을 잃지 않으려면 빨리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런 무중력 트레드밀이라는 곳에부터 시작하고 바로 점프를 시작해가면서 하고 대략 8주차 되잖아요. 8주차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동작이 좀 아이고 뭐 깨져서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점점 회복이 되는 것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 후방 충돌 중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 저는 말씀드렸죠. 발목이 이제 아프다라고 할 때, 특히 이제 발목 뒤쪽이 아프다라고 하면 우리 뭐 아킬레스 건염도 있지만 이게 이제 후방 충돌 중이라는 병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의사 생활을 시작하던 이제 한 20몇 년 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런 뭐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무용을 전공하신 분들한테서도 그런 특정 직업군에서 보통 이제 이런 병들이 많았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뭐 지금 러닝 엄청 유행하시죠? 그 러닝도 그렇고 뭐 이제 축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어떻게 사회인 스포츠 하시는 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는 사실 취미로 뭐 발레라든지 그런 아이돌 댄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 아무래도 이런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하는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런 병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광범위한 이제 그런 이제 그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그 전문가가 아닌 그룹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이제 진단이 되게 어려운 걸로 나왔잖아요. 대략 진단까지 뭐 71%에서는 거의 뭐 다른 병으로 진단됐다가 거의 1년 반이 지나서 결국에 확실히 후방충돌증으로 진단이 되는 만큼 이게 발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이게 발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이게 되게 작아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무릎, 뭐 어깨, 뭐 힙, 고관절, 척추 같은 큰 관절과 달리 이게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데서 아킬레스건, 장주건, 뭐 삼각골 하나하나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진단이 되게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에 조금 이제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뭔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 꼭 이제 발을 전공한 이제 족부 전문의선생님께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옛날 같으면 막 그걸 막 광창 열하고 그거 막 청소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의료 기술이 워낙 발달을 해갖고 이거 자체가 아무래도 수술이라도 말이 수술인 거지 그냥 내시경을 해갖고 간단하게 청소하는 게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발목이 조금 불편해서 이것 때문에 참 일상생활에 너무 제약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스포츠 활동 아니면 그런 다른 이제 여가 활동에 좀 제약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한번 발을 전공한 족부 전문의께 방문해 갖고요. 확실히 내 발목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진단을 받고 아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좀 오늘 좀 질문들이 또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제 시간이 부족해갖고 질문도 제대로 다 못 드렸었었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제가 한번 여유를 갖고 한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펠트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원장님, 아킬레스건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치료받으러 가는데 통증이 많이 없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어쨌든 간에 정말 다행입니다. 치료를 잘 받았다는 건 정말 다행이고요. 이제 그 사자 갈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발목을 엄청 세게 삐었었는데 3일 정도 불편하다 그냥 놔뒀었는데 발목 삐었으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발목을 삐었다라고 했을 적에 이걸 다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사실 그러면 너무나 병원 갈 일이 많겠죠. 사실 근데 저는 꼭 병원 방문은 가능하면 이제 조금 지켜보고 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다치자마자 딱 내가 예를 들어서 발목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디디고 설 수가 없다. 걸을 수가 없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봐야겠죠. 그지만 내가 좀 걷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불편감이 있고 좀 하다 싶으면 저라면 뭐 한 2, 3일 정도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2, 3일 두고 보고 대신에 만약 실금이 좀 갔다 싶으면 그 눌렀을 적에 어떤 특정 부위가 압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부어서 이렇게 띵띵 부어서 아픈 게 아니라 딱 누르면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한 병원 가서 보자고 하는데 그런 압통이 뚜렷하지 않고 걷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한 2, 3일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 3일 정도 지켜봤는데도 영 뭔가가 좀 호전이 좀 되는 기미가 없다. 그럼 그때 돼서는 이제 병원을 방문하고요.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특히 발열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보겠죠. 엑스레이 찍어갖고 뭐 뼈가 다쳤나 안 다쳤나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발목 삐었다 싶으면 인대 손상 혹은 또 힘줄 손상을 의심을 하게끔 되는데 그럼 그거는 엑스레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요즘에는 사실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는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청진기 같은 건데, 그럼 초음파를 갖다 대서 인대에 뭐 문제가 없는지, 인대가 단순하게 늘어난 건지, 인대가 좀 부분 파열된 건지, 아니면 완전 파열된 건지, 혹은 힘줄에 뭔가 다친 건 없는지, 그 하나하나 다 감별해서 찾아드릴 수가 있으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을 우철국님께서 질문을 주신 게, 이제 그 발에 있어서 이제 그 발목 뒷부분 누르면 시원한데요. 저는 족저근막염이 심하거든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족저근막염도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뒤꿈치가 아파서 저한테 와요. 그럼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면 뒤꿈치는 과연 어딘가? 여기 발을 보면 여기 이제 뒤꿈치죠? 이게 뒤꿈치인데 이 뒤꿈치인데 뒤꿈치가 여기도 뒤꿈치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뒤꿈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꿈치가 이제 이쪽이면 보통 이제 아킬레스 건역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방 충돌 증후군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뒤꿈치 중에서 약간 아래쪽이면 보통 뭐 이제 뭐 족저 근막염부터 시작해서 뭐 족저 근막에 뭐 다양한 어떤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것도 그러니까 워낙 간편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뒤꿈치 통증이 계속 뭐 주물러서 시원하면 다행인데 이게 계속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저해를 될 만큼 이제 뭐 그런 통증이 계속 있다 싶으면 그러면 그때는 한번 발열 전공의 의사 선생님께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니마니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내려고 까치발 드는데 발목뒤가 발을 찌르듯이 아픈데 왜 그런가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후방 충돌 증후군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발이 이렇게 아까 전에도 까치발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거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 혹은 아킬레스건의 염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그래서 만져보세요. 만져서 혹시나 당장 피부 밑에 아킬레스건이 아픈지 혹은 종아리 근육이 아픈지 확인해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여러 번 한번 까치발 동작을 해보세요. 정말 아프다 싶으면 아마 후방 충돌 증후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뭐 후방 충돌 증후군이 있다고 해서 꼭 치료 안 하면 큰일 나느냐? 이게 나중에 뭐 나중에 큰 병이 되느냐, 관절염 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아픈 게 심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근데 분명히 조금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라면 일단은 뭐 병원을 뭐 또 찾아서 간다기보다 날도 추운데 그냥 뭐 약국 가서요. 보통 그냥 진통소염제를 그냥 이제 그냥 일반 약품으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이부프로펜 계열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입을 해갖고 일단 먼저 한번 드셔보시고 그 약 드셔보시고도 좀 안 낫는다. 그럼 그때 돼서 한번 족부 전문의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셨어요. 조현님 질문 주신 게 아킬레선 주위에 전기가 충격 오듯이 찌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심하지 않아서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계단 오를 때 더 심합니다. 스트레칭 안에서 뻣뻣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질환일 수도 있겠네요. 필라테스 동작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찌릿하다는 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가 뭔가 힘줄에 무리가 가서 찌릿한 통증이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또 찌릿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아리부터 얕고 발목 뒤쪽으로는요, 신경이 이제 비복신경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비복신경은 사실은 이제 종아리부터 얕고는 발목 뒤쪽으로 가고는 어디로 가냐면 이 발의 옆쪽, 그 새끼발가락 쪽에 발의 측면 따라서 쭉 이제 그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하나의 신경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 발을 꽉 스트레칭하게 되면 이 신경이 이렇게 니은자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신경을 이렇게 발을 확 당기게 되면 말 그대로 까치발 반대 동작이죠. 발을 확 위로 올리게 되면 그 신경이 확 당겨집니다. 그래서 찌릿하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만약에 정말 계속된다라 싶으면 제 쪽에는 좀 과한 스트레칭을 좀 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괜히 필라테스 같은 거 해갖고 너무 과한 동작하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아프다 싶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조금 주사 치료를 하게끔 합니다. 주사 치료하면 생각보다 금방 또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 증상이 좀 있다 싶으면 일단 휴식을 해보고 싶고요. 휴식을 해보고도 안 낫는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혹시나 네, 이 비복신경병증은 아닌가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그게 좀 맞다 싶으면 거기에만 또 치료 좀 해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펠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친구가 계단 내려갈 때 갑자기 발 뒤꿈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의심해 반할 맞춘 거 맞죠? 왜냐면 계단 내려갈 적에는 발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명히 뭔가 탈이 나니까 아프겠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좀 아픈 거 한두 번 아프다. 뭐 그거 갖고 자꾸 병원 다니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게 자꾸 내가 계단 오르내리는 문제가 좀 되겠다 싶으면 그때 돼서는 한번 병원 방문을 좀 해보는 것을 이제 권장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주셨는 게 이제 YMMD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들이 발 아프다고 할 때 후방 충돌 증후군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그 무용을 전공한다든지 하는 게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후방 충돌 증후보다는 이제 종골골단염이라고 하는 병을 사실 우선으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이 종골골단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뒤꿈치뼈가 종골이거든요. 이 뒤꿈치뼈에 성장판이 뒤에 이렇게 있어요. 어릴 때는 보통 한 만 12세 미만. 그래서 이제 보통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 고학년만 돼도 이제 없고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한 3학년 사이에 보면 여기가 이 성장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장판에 염증이 생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계속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거를 먼저 1번으로 우선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후방 충돌 증후군입니다. 이 두 병 다 좀 활동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많은데 이 종골골단염은 보통은 이제 좀 이제 평발이 있다든지 혹은 종아리 근육이 유난히 짧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 뒤꿈치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이제 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치료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종골골단염은 이제 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그게 성장판이 사라지면
그게 겨우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병이 되지는 않는데 아이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면 한번 그거는 이제 아이가 뭐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 체육 생활 잘 못하고 친구들하고 한참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그걸 못한다 싶으면 뭐 병원 한번 방문을 해 갖고 정확하게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을 주셨던 게 발목을 안쪽으로 당기거나 회전시키면 허리, 골반, 다리 저림이 함께 이제 변하는데 이게 발목 자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상위 관절, 고관절, 허리의 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발목을 안쪽으로 당기거나 회전시켜 저게 이게 만약에 다리 저림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발목을 안쪽으로 당겨서 그런 저림이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제 비골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비골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그 허벅지 뒤쪽에서부터 해갖고 우리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쪽. 무릎 뒤쪽 오금을 통해 갖고 정강이 이쪽에 바깥쪽을 통해 갖고는 이렇게 해서 신경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는 신경이다 보니까 확 당기게 되면 이 신경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무릎 오금 쪽에서부터 시작하고 허벅지까지 뭔가 찌릿한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뭐 좌골신경통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하나의 그 다 신경 분지인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에 문제인지를 감별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재활의학과라든지 신경과에 가서 어떤 그런 근전도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근전도 검사를 해갖고 그게 도대체 어떤 발의 문제인 건지 혹은 아니면 다른 상위 관절의 문제인지 그걸 감별하는 그런 검사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신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두 번 또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유난히 좀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아리 근육이 타이트하다든지 그러면 우리 장경인데 타이트하고 햄스트링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우선 한번 병원 가서 진찰 좀 먼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감별. 그래서 그걸 감별을 하는 데 있어서 진찰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진찰을 해서 필요하면 그런 이제 근전도라든지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또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딱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고 딱 정확하게 답변을 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우선은 한번 진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나경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 게 러닝을 자주 하는데 러너 입장에서 자가 진단 방법 중에서 이건 비교적 신뢰해도 된다 싶은 테스트가 있을까요? 이제 그 러너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후방 충돌 징후라 했죠. 그래서 항상 발목 뒤쪽이 아프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발을 확 내려보세요. 내려갖고는 내가 소위 점프 아니면 점프를 여러 번 해보죠. 이제 제자리에서 점프 자꾸 해보면서 뒤쪽이 아프다 싶으면 그건 한번 후방 충돌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이제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발목이 아픈 건 아니고 발이랑 발목 주변이 전체적으로 당기고 단단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요즘 신발이랑 양말 받고 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발에 안 맞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떤 뭔가 당기고 단단해진다는 느낌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염증성 변변이 있게 되면 뭐 인대도 마찬가지고 힘줄도 마찬가지고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되면 사실은 그게 두껍고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말랑말랑하든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신발의 문제인 건지 혹은 뭔가 다른 염증이 생겨서 있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병원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고 많이 아픈 게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에서도 우선은 기본적으로 조금 수면제 먼저 한번 제가 한 1-2점 드셔보세요. 드셔보셨는데도 뭔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때 돼서 한번 진찰을 좀 받아보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이제 질문을 주셨는 게 있는데요. 아킬레스 건염 때문에 오래 고생하고 무슨 치료도 잘 안 났나요? 안 났는데 혹시 후방 충돌 중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맞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하고 후방 충돌 증후군이 생각보다 오인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킬레스 건염일 것 같으면 아킬레스건 자체가 눌러서 거기 아픈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아킬레스건 누르는데도 안 아픈데 뭔가 발목 뒤쪽이 아프다. 그럼 한번 후방 충돌 증후군을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이제 50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우리 김기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난주부터 발목 문제가 있어서 자꾸 충격파 치료를 권유받아서 하는데 받을 때마다 너무 아픕니다. 원래 이렇게 아픈 게 정상인가요? 병원 옮겨야 하는지 참고 계속해야 하네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충격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부러 아프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 원리가 뭐냐면 어떤 병변이 있으면 그 병변에다가 자극을 줘서 미세 손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미세 손상을 주게 되면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이제 피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럼 몸에서 인지장 여기에 좀 미세 손상이 왔구나 싶어서 그 인지를 해서 그 우리 몸에 치유하는 성분이 다 그 이제 손상된 부분으로 쏠리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 치유가 되게끔 하는 게 체외충격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게 되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체외충격파가 너무 아프다 싶으면 한번 이제 그거를 조금 강도 좀 약하게 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도 못하겠다 싶으면 사실은 그건 안 받는 게 맞죠. 사실 그 충격파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만 딱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슨 병원을 뭐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혹시 그 의사 선생님께 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나머지 질문도 많이 있으신데요. 일단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제 이야기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참 많이 추운데 이번 주 하여튼 좀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주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